지난 1998년 일본 문화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개방됐을 때 당시에 많은 좋은 일본 영화들이 국내에 개봉됐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와이 순지 감독의 러브레터, 지금은 혐한으로 변모해서 좀 재수는 없지만 기타노 다케시 하나비나 자토이치 같은 영화들, 그리고 이마무라 쇼헤이의 운하기 간장선생같이 칸 영화제 등에서도 수상도 하고 작품성으로 보나 다양성으로 보나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영화들 굉장히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개방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에서 꽤 인기를 끈 감독이 있어요. 이누도 이신 감독이라고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감독했고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메종드 히미코라는 영화를 연출했었지요. 심리묘사가 굉장히 탁월한 감독이거든요. 2003년에 처음 개봉했을 때 당시 대세 SNS였던 싸이월드에서, 그때 싸이월드에 각종 감상평, 리뷰, 그리고 또 사진 이런 것들이 막 게재되면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많이 탔던 영화가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일본에서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지민 남주혁 주연의 조제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가 됐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좀 단순한 편이에요. 대학생 츠네오, 츠마부키 사토시가 연기했죠. 츠네오가 장애인인 쿠미코를 이제 이케와키 치즈루가 연기한, 자기를 조제라고 부르죠. 조제를 우연히 만나서 이제 사랑하고 헤어지는 구성인데요.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사랑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영화가 좀 근데 패부를 찌른다고 할까요? 젊은 시절에 그 뜨겁게 사랑하고 점점 지쳐가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또 건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애잔하게 그려가지고요. 인상적이었거든요. 조제가 장애인이에요. 다리 한쪽이 불편해가지고 집 밖으로 잘 나돌아다니지 못했는데 그 일본 그 특유의 숨기는 정서, 약간 그런 것들도 보이고, 그런데 츠네오를 만나서 바깥 세상과 소통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구조긴 한데, 이 영화가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쿨해요. 제목의 뜻도 영화 내용에서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쿠미코가 이제 그 장애로 바깥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 밖에서 주워 들고 온 이제 헌책을 읽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이제 프랑스와즈 사강, 프랑스 작가의 소설 한 달 후 1년 후라는 그 소설 주인공 이름을 자기에게 그렇게 붙입니다. 일종의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호랑이는 그 조제가 사랑하는 사람,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같이 보고 싶은 것, 무섭지만 남자친구와 하고 싶은 희망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리고 물고기는 그 자신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 그런 걸 뜻해요. 심해를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들, 그러니까 그 조제의 정체성들을 담은 것이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제목인 것이죠. 츠네오가 호기심에서 이 조제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국은 이 장애인에다가 아무래도 이 우물한 성격의 조제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쳐서 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고 헤어지는 방식이 쿨하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결말에서는 조제도 츠네오 없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는 장면으로, 그런 결말 부분까지도 엄청난 희망적인 밝은 이런 것도 아니고 덤덤하게 그리는데 영화가 아주 전반적으로 쿨합니다. 이 영화에서 또 언급하고 싶은 게 우에노 주리의 출연이죠. 당시에 우에노 주리는 동학생, 고등학생 그쯤 되는 나이에 성인 연기를 한 거죠. 우에노 주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본 배우 중에 하나인데, 아주 좋아하는 작품인 스윙걸즈를 비롯해서 노다메 칸타빌레 이런 데 출연했죠. 그 일본 영화가 요즘 사그라들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본 배우들을 좀 많이 볼 수 없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본 영화들 요즘 참 답이 없습니다. OST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장면이 인상에 남았는데 음악으로 인해서 그 장면에 대한 잔향이 강했던 것 같아요. さあ自転車に負けてないか。危ねえ。전반적으로 영화 분위기하고 잘 어우러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 신비함과 그 건조함이 교차되는 음악 분위기랄까? 쿠루리가 음악을 그렇게 만들어냈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 쿠루리라는 밴드가 굉장히 유명한 밴드더라고요.
일본 인디 음악계에서 이제 아주 굵직한 이력을 가진 밴드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계기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도 뭐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밴드고, 국내도 최근에 공연을 하기도 했고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사운드 트랙도 듣고 당시 이제 또 쿠루리의 베스트 앨범을 또 구매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운드 트랙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아무래도 모던 락 밴드다 보니까 뭐 기타 중심의 편곡들이 위주로 하고 있지만은 조제가 등장하는 장면의 음악들은 현악기로 편곡을 한 곡들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 영화는 이제 대체로 음악이 들어가는 씬은 적은 편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절제미가 뛰어난 작품이다 보니까 몇 화의 경우와 비교해도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영화 음악은 굉장히 뭐 인상적입니다. 또 락밴드가 음악을 담당했음에도 뭐 베이스, 드럼 등 이제 뭐 리듬악기 파트보다는 이제 뭐 기타, 피아노, 현악기 뭐 중심으로 편곡을 한 게 인상적이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한 번쯤 이제 사랑에 대한 아픈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제 가슴 저편을 이렇게 뭔가 아리게 하는 그런 감성을 불어일으키는 영화예요. 사운드트랙도 뭐 그런 감성을 좀 아득한 느낌으로 전달한다고 할까요? 음악을 들으면서 옛 추억을 뭐 떠올리는 것도 추천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분들. 망극하옵니다. 각하를 위해 죽을 것이옵니다. 각하! 복 받으실 거예요.